네, 주 초부터 정치권의 총선을 향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부터 정치권에 핫 이슈가 많네요. 네. 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고요. 지금 대전이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지난 네. 총선 때 7개 지역 중에서 7개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이제 평소에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민주당 쓴소리 내부에서 많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을 들어가는 심정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고 하면서 더욱 분발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실이든 뭐 권력에 대해서 쓴소리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제 이상민 의원이 들어가서 어떤 행보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입당하면서 한 얘기가 국민의힘 입당은 가문의 영광이다. 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제1당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해서 아주 민주당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입당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해는 가지만 네. 뭐 가문의 영광이면 뭐 그동안 계속해서 당적이 국민의힘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참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본대요. 네. 하여튼 뭐 총선 앞두고 이합집산도 많고 탈당 뭐 그리고 신당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또 후진 정치의 또 일부라고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뭐 지금 제일 오래된 정당이 어딘지 아시죠? 어느 당이에요? 정의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없이 막 당명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A 정당에 있다가 변한가 B 정당으로 가고 B 정당에 있다가 C 정당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당 정치에서 가장 큰 정체성의 혼란 위기를 지적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당의 색깔이 도대체 뭐냐 이런 네.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 오선 의원을 영입을 했다는 면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상징성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취약한 대전 지역에서 오선 의원까지 했으니까 아마도 이번 선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상민 이제 의원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에 나름대로 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도 거기에 맞서서 저 유성을 지역구거든요. 거기 보면 연구단체가 굉장히 많이 몰려져 있는 네. 지역인데 황정아 박사는 뭐 우주과학 분야 전문가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R&D 예산 문제 가지고 사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마 유성울 선거구가 한층 더 달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대전이 뜨거워졌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그 장제원 의원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네네. 나왔죠? 김웅 의원인지요. 근데 그동안 뭐 똑같은 이제 캐릭터형으로 보였었죠. 유승민 의원계 의원이라고 하면서 네. 송파 가배 의원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이 좀 아프죠.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탈당이 아니라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일부 의원들이 경선 참여하지도 않고 불출마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냥 불출마를 하는 게 아니라 당의 변화를 주면서 불출마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대표적인 게 2004년 2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네. 그 좋은 강남을구 초선이었는데 불출마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당 개혁을 몰입하겠다 해서 오세훈법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정당 개혁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출마하시는 의원분들이 정당 개혁을 하는데 좀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난 정치에 혐오가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지 그렇죠? 마시고 네. 그래도 4년 동안 정당 정치를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 속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아니까 뭐 지금 비대위원이 이래도 만들어졌으니까 거기다가 개혁안도 내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하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그래도 4년 동안 국민의힘에 있었던
초선 의원으로서 좀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그것 똑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좀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네. 지금 민주당은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신당 창당 작법 같은 게 약간 빨간불이 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이번 주 목요일에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11월 탈당은 뭐 거의 예정된 순서라고 보고요. 피습 때문에 조금 늦어질 뿐인데 하나 이제 주목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생 때 다 모였잖아요. 근데 던지는 메시지는 다 달라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대독해서 얘기한 거는 핵심은 당의 단합인데 네. 그거를 이낙연 전 대표는 실은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김대중 정부에서 스카우트 됐는데 김대중 정부가 강조했었던 거는 결국은 정치에 대한 새로움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합보다도 길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신의 핵심이라는 것을 자기가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있는 김대중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호남에서의 김대중 대통령 지지분들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이야 뭐 이재명 대표 쪽으로 많이 지지가 쏠려 있지만 뭐 100일 정도면은 한국 정치에서는 얼마든지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신경민 전 의원이 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피습 사건이 오히려 역풍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부산 민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정치 테러인데 다만 지금 이제 피습을 당하고 나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길 때 부산대병원하고 좀 서울대병원하고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니까 이건 엄면에서 보면은 참 지역에 있어서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금 뭐 공공의대, 지역의대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퇴원하면서 첫 일성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산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5월 20일 날 피습됐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병상에서도 대전운요 해가지고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첫 마디가 뭐로 나올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는 굉장히 그 낙석 연대 이런 말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던데 이준석 연대 같이 할까요? 근데요, 저는 정당 정치를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창당도 하기 전에 합당을 얘기하고 제3지대 빅텐트 얘기 저는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건 당당하게 독자적으로 정강 정책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때 뭐 연대도 하고 나름대로 연합을 하고 그거는 맞지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왜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정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겠다는 그게 우선인데 전부 다 뭐 빅텐트론 얘기하고 또 9일 날이죠. 네. 내일 또 이제 목요일 날. 여기 보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네.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